6월 모의고사 문제 풀이입니다. 자, A형의 1번입니다. A형의 1번은요, 형태론 그리고 화용론에 속하는 영역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을 읽고 기억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써달라. 지시 표현에는 지시의 기능과 대용의 기능이 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지시 그러면 상황 지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상황 지시 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상황적 지시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상황, 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 그것이 달라지다니 바로 거기에 대한 지칭이 달라진다. 이것 저것 그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사람들은 요걸 직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직시라는 것은 뭐냐면 직접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직접 본다는 이야기는 중요한 게 바로 발화 현장 또는 담화 현장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상황 지시하고 대용을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전제 조건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시 표현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지시 그러면 가리킨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지시가 아닙니다. 가리켜 본다는 뜻이에요.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가리킨다는 것은요,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게 상황 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 지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발화 현장,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담화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의실에서 지금 이태욱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듣고 있어. 우리 이런 상황이 발화 또는 담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했을 때 내가 분필을 잡고 나는 가까우니까 이것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것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상황 지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느냐면 대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대용도 가리키는 거예요. 대신 사용하니까 대용도 가리키는데 여기서 구별하자면 상황 지시는요 완전하게 가리킴 위주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담화 현장이 중요한 것이고 대용은 뭐냐면 이 담화 현장보다는 이미 언급한 거 지금 담화 현장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걸 대신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강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헷갈리느냐? 대용도 가리키는 것 같고 상황 지시도 가리키는 것 같고 맞다니까 그게. 근데 어느 쪽이 더 강하냐는 이야기야. 그럴 때 구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봐라 담화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어제 서울역에 갔어. 거기에서 지금 서울역 거기 이야기는 담화 현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담화 현장이 아니잖아요. 이미 언급된, 이미 이루어진, 이미 지나간 것을 대신 받잖아요. 이럴 때는 대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일단 알아둬야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인력에서 지시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찾으면 무엇이고 대용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찾으면 무엇이다. 자, 진수가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니? 어떤 사실? 진수가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 이거는요 지금 우리 발화 현장에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언급 지나간 이미 앞서 진술된 이야기입니다. 대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영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을 하였다. 그는 이듬해 또 한 번 회장을 하였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 직접 주고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이미 언급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는 누가 됩니까? 영수가 되겠죠. 대용입니다. 자, 세 번째, 이거 세 번째 주의해야 돼요. 우리 노래 가사 얘기도 하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고향 땅이 여기 있어. 지금 말하는 발화 시점 여기 있어. 상황 지시가 되죠. 여기서 얼마나 되나 지평선 넘어 저기 특히 이 저가 들어가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이 저가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 담화 현장에서 없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담화 현장에 없는 것은 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이제 친구들 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고향 땅이 지금 여기서 얼마나 되나? 지평선 넘어 저기, 집성 넘어 저기. 바로 현장에서 가리킴이죠. 상황 지시가 되겠죠. 상황 지시가 되겠죠. 저기가 거긴가 지금 발 앞에 있는 고향 땅을 이야기하고 있죠. 발 앞에 있는 고향 땅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내가 고향 땅에 도착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 언급된 것을 거기라고 지칭하잖아요. 대용이 됩니다. 대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 4번 주의해야 돼요. 나 이거 좀 여러분들 틀렸을 것 같은데, 저 가방 밑줄, 저 가방이 이제 나왔네, 저거 사고 싶다. 뭘까요? 바로 이 저거가 앞에 나온 저 가방이잖아요. 그래서 대신 사용했다 해서 대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내 말투가 이상하죠? 그런데 방금 내가 이야기했죠. 중요한 것은요, 발화 현장, 담화 현장. 보세요. 저 가방, 지금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저 가방, 나 저거 사야지. 바로 상황 지시입니다. 상황 지시예요. 상황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니 가리키는 게 물건 대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 둘을 구별할 때 상황 지시라는 것은요, 발화 현장에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강한 것이고, 이 대용이라는 것은요, 이미 언급되어 버린 것들, 이걸 대신 받아서 사용한다 이거죠. 지금 저 장난감, 저 가방, 저 옷 지금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 지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이야기들이, 자, 풀이 유의문을 한번 보자고요. 풀이 유의문을 한번 보면은 쭉 나와 있죠. 자, 형태론, 화용론, 그래서 우리 기본 개념부터 이 응용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 화용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면,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5, 6월 이론반 때 이제 1, 2월에는 이런 화용론을 안 했지만은 거기 이제 교재 보면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내가 밑줄을 친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됩니다. 지시표현 해서, 지시표현은요 나오죠. 개념을 봐주세요. 가리키는 표현이다. 담화 장면을 전제하여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류는요, 이 화자와 청자 거리에 따라, 요건 물리적 거리, 공간적 거리, 일반적으로 이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거리에 따라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히 이 대명사, 관형사, 부사, 형용사 등이 있는데 주로 이거죠. 그죠? 이거죠. 가깝다, 멀다, 중간이다에 따라서 이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하죠. 그죠? 자, 그 다음 넘겨보면요, 거기 기능에, 자, 드디어 나옵니다. 기본 기능이 있어요. 그럴 때 담화의 기본 현장에 있는 대상, 담화의 기본 현장에 있는 대상을 두고 가깝다, 멀다, 그럴 때 바로 이거저를 쓴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전술, 앞에 서술, 앞에 언급된 기능입니다. 일종의 대용이 됩니다. 담화 속에 이미 나온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나온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하고 그 개통은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라는 것은요, 이 담화 현장에 보이는 것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언급된 거는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따 언급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계통, 철수가 교원 시험에 합격했다. 너는 이 사실, 이 철수가 교원 임용 시험에 합격한 사실. 두 번째, 그 계통 지시요. 순이야, 그런 말하면 못 쓴다. 이때 그런 말은요, 이 화자와 청자 둘 간에는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이야, 그런 말하면 못 쓴다, 지금 발화 현장에서 일어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둘은 아마 어제든 그저께든 일주일 전이든 둘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둘만이 알고 있는 말이죠. 이럴 때 바로 대용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계통이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예문 보면요, 영희가 교원 임용 시험에 합격했다. 너는 이 사실, 너는 그 사실,
너는 저 사실 이거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랑서는요 발화 현장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뒤에 3쪽에 보면 저가 쓸 수 없는 경우는 뭐냐? 우리 의사소통의 장면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 이럴 때는 저를 쓸 수 없어요. 자, 어제 철수 만나니? 아니, 그럼 이 녀석 그 녀석 어제 어딜 간 거지? 그런데 그럼 이 녀석 그 녀석 외에 그럼 저 녀석이 어제 어딜 간 것이지? 안 됩니다. 만약에 저 녀석 그러면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화상 둘이 보면은 지금 어떻게 철수는 현장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직시, 직접 본다는 이야기예요. 상황 지시 그리기도 하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직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직시와 대용, 직시 나오죠. 발화 장면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 현장이 있으니까 달라짐을 알 수 있죠. 만약에 현장이 없으면 달라짐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은 이 앞에 있는 이 분필을 저것이라고 그러고 나는 가까우니까 이것이라고 그러고 이런 게 바로 이 발화 장면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이 표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제 너를 만났다. 그럴 때 이 상황에 따라 나가 너가 되고 너가 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요. 니은에 직시는 화자가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시간, 장소 등의 요소를 직접 가리킨다는 거예요. 직접 가리켜. 담화 장면에서 직접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직시고 이게 상황 지시가 된다는 이야기지.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많이들 헷갈려요, 이거.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좀 할애를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시 표현의 정확한 지시 대상은요, 구체적인 맥락이 주어져 확정된다. 대표가 무엇이 되느냐? 대명사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대형입니다. 상황이 아닌 어느 맥락에서 언급된 사물, 지금 이 상황, 담화 상황, 발화 상황이 아닌 어느 맥락에서 이미 언급된 사물을 가리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보세요. 저분이 이번에 새로 왔다. 이때 저분은요 발화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죠? 발화 현장에 있어야 저분이지. 발화 현장에 또 없는데 저분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저분은요 상황 지시입니다. 직시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영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장을 하였다. 그녀는 이듬해. 이거는요 지금 발화 현장에서 서로 주고받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따라서 이때 그녀는 영이, 요게 바로 대용이 된다는 겁니다. 밑에 풀이. 저분은 상황 속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직시적 용법을 가지고, 그런데 그녀는 상황 속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지 않고 이미 언급된 문장에서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시와 대용 확실하게 구별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용의 종류는요, 전방 대용과 후방 대용이 있는데, 자, 전방 대용은요, 앞에 놓은 것을 다시 가리킨다. 민수는 영어의 원고를 버렸다. 그것은 이때 그것이 영어의 원고가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발화 현장에서 이야기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 후방입니다. 뒤에 나올 것을 가리킨다. 소녀는 바로 그를 기다려왔다. 자신을 이 답답한 총구석 컨츄리타운에서 벗어나게 해줄 백마탄 왕자님을 말이다. 이때 그는요 바로 백마탄 왕자님이 돼요. 뒤에 나오네요. 뒤에. 그래서 후방 대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대용할 때요 우리 발화 현장에서 지금 주고받는 그런 상황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이미 지나갔거나 앞에 언급하고 이런 것들을 대용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보면 이거저의 직시적 특징,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거기 두 번째 보면요, 저라는 것은요 화자와 청자가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저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청자가 갖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돼요. 화자, 청자 둘 사이에 알고 있는 사실이면 글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자,
그렇다면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분석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 언급다 있지만은요, 진수가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너는 그 사실, 바로 앞에 진수가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것. 두 번째, 그러니까 요거는 대용이 되죠. 이영순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을 했다. 그는 대용이 되죠. 대용이 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바로 영수가 되겠네요. 세 번째, 고향 땅이 여기서 이거는 상황지시입니다. 발화시점, 발화지점. 여기서 얼마나 되나? 지평선 넘어 저기, 저 가득할 때는 우리 지시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저를 쓸 수 있으니까요. 상황지시입니다. 지평선 넘어 저기가, 거기 앞에 나온 고향 땅, 거기 고향 땅 바로 대용이 됩니다. 해서 요거는 어떻게 바로 고향 땅, 이 고향 땅이 되네요. 자, 다시 한번. 저 가방 동그라미 이제 나왔네. 저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거 해서 요거는 상황 지시가 되죠. 그러면서 뭘 가리키느냐? 바로 저 가방을 가리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가 나오면요, 이 저가 나오면 이거는 대용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를 쓴다는 것은요,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바로 발화 현장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시와 상황 지시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풀이를 한번 보면요, 기억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 3번, 4번, 그리고 6번 이렇게 되나요? 니은은 어떻게 되느냐? 1번, 2번, 5번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지금 우리는 1번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뭐 요거는 기억은 1점, 니은은 1점에서 2점짜리 문제가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주 잘 풀더라고요. 아주 잘 푼다. 이때 풀다는 것은요,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잘 풀더라고요. 답을 비켜나가서 그렇죠. 풀기는 참 잘 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입니다. 요거 새로운 문제 유형이 됩니다. 단순하게 답을 할 수 있지만은 주어진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2번입니다. 다음을 읽고 기억연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써달라. 표준 발음법은 표준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복수 표준 발음 밑줄, 복수 표준 발음을 널리 허용하는 것도 실제 발음을 고려한 결과이다. 현행 표준 발음법에는 둘 이상의 발음을 표준으로 규정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요, 하나의 단어에 동그라미 원칙 발음과 동그라미 허용 발음이 공존하게 됐다. 이 둘 모두를 합쳐서 복수 표준 발음이라고 합니다. 허용 발음까지 포함하는 거지. 이것은 실제 발음에서 보이는 다양한 발음성의 이 변이 차이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표준의 모든 실제 발음을 표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실제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하도록 하였다. 즉, 전통성과 합리성에 위배된다면 실제 나타난 발음이라도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어쨌든 복수 표준 발음은요, 원칙적인 발음과 허용 발음 이 둘 모두를 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에서 문의와 문의에 대한 표준 발음, 복수 표준 발음 포함은 각각 무엇이고 3. 대의에 대한 표준 발음, 복수 표준 발음 포함은 무엇이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무늬가 있는 옷을 입을 사람은 직원에게 별도로 문의를 하게 되어 있다. 자, 1번의 문의는 하나의 발음이 되고 2번의 문의는 2개의 발음이 되고 3번의 되어는 4개의 발음이 됩니다. 4개. 과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 자, 풀이 유인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거기도 어문 규정에 들어가서 표준 발음법 또는 한글 맞춤법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어문론 1 그래서 표준 발음법이 나오죠. 자, 요것은 단문으로 발음하면 되고 그다음이 중요하죠. 바로 요겁니다. 왜하고 위. 이거는 옛날에 객관식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왜하고 위. 요거는 단모음이지만은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해설 한번 봐주세요. 몇 줄?
그러면 요, 왜, 위 할 때 위부터 나왔네요. 위를 이중모음으로 바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바로 요게 이 W가 우리 흔히 말하는 반모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단모음이 되는 겁니다. 하여서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왜입니다. 이 왜는 어떻게 발음하느냐? 이 단모음 오우가 되죠. 그죠? 이 단모음 우에다가 이 반모음 이 반모음 오우에다가 다시 한번 이 왜라는 것은요, 요 W가 반모음입니다. 이 반모음에다가 어떻게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단모음 있죠. 단모음에 해서 요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중모음에 요거 있거든요. 그러더라도 어쨌든 요 외에는 바로 요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반모음 오우가 되고 요게 바로 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가 된다. 바로 밑줄 나와 있죠. 왜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요 W, 우와 단모음 에를 연속하여 발음하는 것 같아서 왜와 동일하다. 중요한 것은요, 이 둘 모두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항입니다. 5항은요, 이 이중모음 중에서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3동그라미, 다만 4동그라미.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하는 거예요. 의도 되고 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무늬가 나와 있죠. 봐주세요. 지금 조건이 뭐냐면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진다. 이를 한번 봐주세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는 의가 있잖아. 이럴 때는 이거를 이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이로 발음한다. 이로 발음하면 허용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늬. 자, 다만 네 번째입니다. 단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협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 협의를 하는데, 자, 첫 번째 그대로 연음이 될 수가 있죠. 이거는 연음입니다. 우리 소리 나는 대로 당연히 맞죠. 두 번째를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요걸로 오해를 많이 하는데 협의가 넘어갔잖아, 그지? 넘어간 상태에서 무늬처럼 이 의가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로 협의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요거 그대로 표시해주고,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협의를 봐주세요. 지금 여기서는요, 그대로 연음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요 상태에서 지금 방금 읽었죠? 한번 다만 네 번째로 봐주세요. 단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 단의 첫 음절 이외, 그럼 둘째 음절이죠? 여기의 의는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로 발음함 또 허용한다. 여기서 결국 뭐가 되느냐? 바로 이가 되는 거예요. 즉 어떤 이야기? 지금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음절의 의는 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가. 그런데 우리는 현대구는 어떻게? 바로 이 소리 나는 대로 적잖아 해서 요게 또 연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결론은요, 바로 협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협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한번 이렇게 연음이 되어버렸잖아, 그럼 이거는 끝난 상태예요. 연음 한번 되어버렸잖아, 그럼 끝난 상태예요. 여기서 또 적용시킨다? 두 번 죽이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의가 이로 발음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로 발음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를 적었을 때, 협하고 이를 적었을 때 우리는 연음이잖아.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내용들이 해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밑줄 한번, 요 내용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밑줄입니다. 거기 밑줄을 봤더니 이영을 지한 초성자 뒤에 의가 표기된 예들은 현실 발음을 반영하여 의를 이로 발음해야 한다. 의도 되고 이도 되는 게 아니야. 이로 발음해야 된다. 그 다음 밑에 협이 신드는 것 같이 앞말의 받침이 뒷말의 초성으로 이동하여 의 앞에 자음이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방금 요거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갔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넘어간 상태에서 요게 자음을 초소로 가지니까 이로 반응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딱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밑에 단의 둘째 음절에 표기된 의는 자, 의 외에 이로 발음하면 또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밑에 협의의 경우 받침 비협이 초성으로 들어가면 협의가 돼요. 요거 당연하죠. 다만 상과 비슷하지만은 원래 표기는 협의이므로 다만 상과 달리 표준 발음의 원칙은 바로 협의고 협의도 허용한다. 그래서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요게 둘째 음절 여기서 적용해야 돼요. 여기서 둘째 음절의 의는 이로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연음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요 둘의 차이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둘의 차이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 거기 한번 봅시다. 왼쪽에 유인물 6쪽 마지막에 보면 다만 네 번째 강의의 그러면서 이렇게 두 개만 제시해 두었어요. 강의의. 이거 학생들이 꽤 질문 많이 합니다. 내가 수업을 하면서 이때 강의의 이거는 네 가지 발음이 될 수 있어. 그랬더니 교수님, 규정이 두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네 가지라고 그러느냐고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 해설이 밑에 나오네요. 마지막에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봅시다. 원칙은 강의와 같이 의를 모두 의로 발음한 것인데 강의와 같이 의를 단모로 발음한 것도 허용한다. 네 가지잖아. 다만 이 조항에서는 편의상 원칙으로만 이루어진 표준 발음 강의와 허용으로만 이루어진 표준 발음을 두 가지만 그냥 제시했을 뿐이에요. 그냥 쓰기에 많으니까 그냥 두 가지만 제시했을 뿐이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해서 요거는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왜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네 가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두 가지, 요거 두 가지. 무슨 소리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내가 수시험 많이 다뤘는데 요게 둘째 음절의 의잖아. 둘째 음절의 의는요, 의도 되고 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 의는 뭐냐? 조사예요. 이 조사는요, 의도 되고 의가 정상이지만 바로 어떻게 애도 되는 거예요. 의도 되고 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두 가지.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네 가지 나오잖아요. 네 가지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22항을 한번 봅시다. 내가 수업 시간에 22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아주 애매하게 적어놨어요.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용언이에요? 다음과 같은 어미예요? 다음과 같은이 뭘 꾸며주냐고. 다음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하는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그리고 네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되어, 피어, 그리고 이오, 아니오. 근데 되어는 되어도 되고 피어는 피어도 되고 이오는 이오도 되고 아니오는 아니오도 되는데, 그러면 다음 같은 용언이 되다, 피다, 이다, 아니다, 요게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어가 여로 된다는 뜻인지,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지. 예,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해설을 쭉 한번 봅니다. 이 해설은요, 이태욱이 단 해설이 아닙니다. 국립국원에서 이제 위촉을 한 어떤 교수님이 이 승인하에 다른 것이겠죠. 내가 중세국 하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몸 순행동화 나오잖아요. 전통적으로 이 몸 순행동화를 한다. 그런데 현대국은 뭐라고 그래? 밑에 밑줄 반몸이 첨가. 자, 그러면서 밑줄에 제시된 예만 보면 대피 뒤에 어미 어가 오는 경우와 이오 아니오에서만 반몸 이가 첨가된다. 제시된 예 보면 다음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 그럼 이 네 개에 국한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럴까 해서 국어사전의 발음 정보, 이때 국어사전은요 표준국어 대사전, 그 발음 정보를 살펴봤더니요, 대와 같이 외로 끝나는 용언 전체,
그 다음 이로 끝나는 용언 전체, 요거. 자, 왜로 끝나는 용언어간 전체, 이로 끝나는 용언어간 전체는 물론이고, 이 뛰다, 뛰와 같이 위로 끝나는 용언 전체에서 반모음 이가 첨가되는 현상을 표준 발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누가? 표준국어 대사전 발음 정보에 들어갔더니 나와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뛰다에 어를 붙인다. 그러면 요거는 뛰어 이 발음과 또 하나는 말하고 뛰어 요렇게, 뛰어 요렇게, 뛰어 요렇게 된다고. 근데 사실은요, 이제 표기는 이렇게 되지만은요, 이 뛰가 또 이중 모음이 발음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또 이중 모음이 발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가지가 나오죠. 사실은 네 가지가 나오죠. 무슨 소리냐면 위 자체가 단모음이잖아. 그러니까 단모음 거기에다가 이 어가 여가 되니까 두 가지에다가 여기 또 이중 모음이 될 수가 있죠. WI 조금 전에 했잖아. 그럼 이중 모음 또 뛰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예요. 되다에 어를 붙인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되어 그리고 되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건 지금 이거예요. 이거 어떤 이야기? 바로 왜 뒤에는요 어가 여가 될 수 있다.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두 가지라고 생각하잖아. 여기서 두 가지를 제시했으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뭘 이야기했어요? 이 외라는 거 요거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잖아. 요 외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외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렇다면 요거 어떻게 이중 모음으로 발음 한번 해보자고. 요거 이중 모음으로 한번 발음해 보자고. 그러니까 돼요 해서 모두 네 가지 발음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덧붙여서 여기 있어요. 깨다 피에도 같이 에로 끝나는 요거 지금 요렇게 끝나는 게 있고 그 다음 에로 끝나는 게 있어요. 그죠? 에로 끝나는 용언어가 아니나 그 다음 대다 세다 그럴 때 요걸로 끝나는 거 있죠. 이럴 때는 이게 여가 안 되더래. 이렇게 끝날 때는 이게 여가 되는데 에나 에로 끝날 때는 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 발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서 이거 힘이 세여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로 끝났잖아. 이럴 땐 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표준국어 대사전의 발음 정보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죠. 마지막 밑줄 이, 왜, 위 뒤에서의 반모음이 청함만을 표준 발음으로 삼겠다는 것이지. 요거. 자,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오는 문이 요거는 바로 하나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그냥 하나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이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어떤 이야기? 요게 바로 니 해서 이 답은 문이 이렇게 답이 되네요. 자, 두 번째 문의한다. 무엇을 문의해 본다. 그러면 첫 번째 그대로 연음이 되면 되죠. 아마 여러분 이거 장음 긴 소리 표시는 아마 다 틀렸을 것 같기도 한데 요건 채점할 때 내가 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게 왜 그대로 연음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의가 나오죠. 요 두 번째 의는요 이로 발음할 수 있다니까요. 이로 발음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요것이 요렇게 가능하다니까요. 요게 그래서 어떻게 요거를 이제 연음을 시킨다. 마지막에 연음을 시키니까 문이 이렇게 되죠. 요거 어떻게 문이 해서 바로 답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그 다음 되어. 이 되어는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되어. 어떻게? 첫 번째, 이게 되어가 되고, 두 번째, 여기서 요거, 반모음이 첨가가 일어나고, 세 번째, 요게 이중모음이 가능하고, 네 번째, 요게 또 이중모음이 가능해. 해서, 요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네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네요. 선생님, 2점짜리 문제치고는 참 수준이 좀 있죠, 그죠?
이거 4점짜리 내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완전히 힘들어할 것 같아서 2점짜리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정리를 쭉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좀 새로운 문제 유형에 속합니다. 지금 내가 낸 문제들은 우리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현실 발음, 표준 발음, 허용 발음, 그리고 이 발음은 왜 안 되고 이 표기는 왜 안 되는지,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몇 월 며칠입니다. 과연 이 몇 월 며칠을 어떻게 표기해야 되고 어떻게 발음해야 되느냐, 문제 3번입니다. 다음에서 1이 아닌 2로 표기하는 이유를 어문 현상과 관련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 달라. 자, 우리 흔히 1번처럼 적는데 1번처럼 적는 거 없습니다. 2번처럼 적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1번처럼 적으면 안 되는가? 1번처럼 적으면요 2번처럼 발음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2번처럼 발음하잖아요. 몇 월 며칠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며칠로 발음하기 때문에 2번처럼 적어야지 1번처럼 적어서는 며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 번째 소음립을, 네 번째 우리 7일 동안 그럴 때 7일, 그 다음 7일은 뭐냐면 우리 왜 어떤 것을 7을 하는 일 있잖아. 7을 바르는 일, 7을 바르는 일. 이럴 때는 니은이 첨가되고 유음화가 일어나서 7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번, 세 번째를 중심으로 했을 때의 발음과 네 번째를 중심으로 했을 때의 발음, 이걸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몇, 일로 적으면 어떻게 발음되는지 3의 발음을 참고할 경우하고 4의 발음을 참고할 경우로 나누어 적용되는 어문 현상을 밝히면서 설명해 달라. 그 다음 몇 일의 발음을 통해 몇 일이 아닌 며칠로 발음할 수밖에 없는, 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 자, 유임을 한번 봅시다. 한글 맞춤법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붙임도 문제 보면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기 네 번째 며칠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해설을 보면요 어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경우에도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며칠은 몇 년 몇 월 몇 일처럼 몇이 공통된 것으로 인식하여 몇 일로 쓰는 일이 많다. 그러나 몇 일이라고 하면 몇 일로 소리가 나야 한다. 이게 몇 일로 소리가 나야 한다. 이러한 점은 몇 월이 몇 월로 발음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발음은 며칠이라서 몇 일로 적으면 표준어 며칠을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몇과 일의 결합으로 보지 않고 그저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적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몇하고 일 이렇게 해서는 며칠로 소리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밑에 일과 결합한 말의 발음, 이거 동그라미. 자, 여기에 조금 새로운 견해가 되는데요. 자, 칠판을 한번 봅시다. 칠판 봅시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서는 과연 어떻게 발음이 되는가예요. 자, 기존은 이렇습니다. 기존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하고 이제 쭉 있는데 요게 실질 형태소, 요게 실질 형태소예요. 그죠? 그렇다면 일단 대표 소리 나옵니다. 이게 평파일음화가 일어나겠죠. 대표 소리 이제 평파일음화가 일어납니다. 이 디귿이 평파일음이니까 평파일음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넘겨줍니다. 연음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게 지금 요렇게 된 상태가 되네요. 요렇게 된 상태가 되네요. 요거. 그래서 요 발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평파일음화가 일어나고 연음이 된다. 그러자 여기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무슨 소리냐면 다시 한번 볼래? 다시 한번 볼래? 지금 이게 여기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바로 줄일게요. 평파일음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연음을 시켰잖아. 그렇지? 곧바로 연음을 시켰잖아. 참고로 연음은 어문 현상이 아니에요. 연음은 어문 현상 아닙니다. 그냥 연음이에요.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연음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자, 앞이 받침으로 끝나고 뒤가 실질 형태소인데 이 야여요유로 시작한다.
이럴 때 니은 첨가가 일어난다. 무슨 이야기? 요 이야기. 자, 소음 플러스 이불이에요. 그런데 요걸 다시 한번 쓰면요, 어떤 이야기? 요게 그대로 넘어가서 소음 이불이 아니고 요 소음의 받침으로 끝나고 이불이 실질 형태에서 이하요요로 시작하잖아. 그럼 여기에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니은 첨가. 그러면 바로 요런 식으로 니은 첨가가 일어나죠. 물론 요거는 이제 긴 소리가 소음이불 요렇게 실질 형태에서 해서 이하요요로 시작하면 니은 첨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원위치. 자, 실질 형태에서 이하요요로 시작한다. 여기에 니은 첨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바로 요 상태가 되죠. 여기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이 디귿이 니은을 만나서 니은이 되죠. 무슨 현상? 비음화. 구체적으로 비음동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바로 며느리로 소리 나야 된다. 여기에 이르는 거지. 요거. 그래서 다시 한번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의문 현상을 적용시키면 바로 이렇게 돼요. 왜? 내가 조건을 줬잖아. 이걸 참고하라고 그랬잖아. 여기에 참고할 수 있는 게 뭐냐? 니은 첨가야. 그래서 대세는 이렇게 굳어져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어떻게 튀어나느냐? 1번을 이야기하다가 2번의 흐름으로 갔어요. 이태욱도 2번을 주장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게 나타났어요. 아니, 다시 1번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 여기서 니은 첨가를 시켰잖아. 근데 니은 첨가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니은 첨가는요, 필수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수의적입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니은 첨가를 많이 하고 니은 첨가된 걸 표준으로 많이 보거든요. 표준 발음으로. 근데 이 사람은 왜 가면 안 되느냐? 바로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날짜를 뜻한다는 거예요. 날짜. 우리가 일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날짜를 뜻하는 일이 있고 또 왜 일사자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다. 그죠? 그런데 이 날일자일 경우에는요, 니은 첨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로서 자, 7일 동안, 내가 아까 8일 동안 했죠. 7일 동안을 한번 해봅시다. 7일 동안 영상을 듣기 바란다. 그럴 때 우리 이 발음은요, 7일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연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니은을 첨가해서 7일, 여기 요마가 일어나서 7일, 여러분 이 영상을 7일 동안 들어라. 아니라는 거죠. 7일 동안 들어라는 거죠. 그러면 일을 나타낼 때 내가 벽에 칠을 한다. 너 오늘 또 7일 하니? 일을 나타낼 때는 니은 첨가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로 이렇게 니은 첨가가 되고 리을 니은이 만나서 뒤가 변하는 바로 유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일자를 이야기할 때는 이거 봐서 그대로 연음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니은 첨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을 한다 할 때 일을 사찰 때 적용된다는 거지. 네가 어떤 일을 하니? 벽에 7일 하는 사람이에요. 니은 첨가 그리고 유마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런데 날짜를 나타낼 때 이러냐 그대로 연음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날짜잖아. 그러니까 날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이 이야기입니다. 누가? 표준국어 대사전에 해설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각각을 적용시켜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자고요. 몇 일로 적으면 몇 일로 소리 난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일이 결한 경우 닐로 소리 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닐로 소리가 나는 것은 일사자, 일이 결합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요 7일, 요거는 7일로 소리 나지만 7을 바르는 일을 한 사람은 7일 거쳐 7일로 소리 난다.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 소음 리브를 중심으로 한다면 어떤 이야기? 자, 여기 나오네.
요렇게 되죠. 요렇게. 요거 평파이로마, 그리고 자, 요게 평파이로마, 요게 니연첨가, 그리고 비오마, 요렇게 되죠. 근데 4번을 중심으로 한다. 자, 날짜를 나타낼 때는 그대로 여기 연음이 되고, 그런데 일을 뜻할 때는 니연첨가와 유마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4번으로 본다면 바로 이런 게 되겠지. 4번을 본다면 바로 평파름하고 연음, 평파름하고 연음, 평파름하고 연음이 일어나는 것이지.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거기 풀이해 보니까 몇 일은 3을 첨가할 때 평파름하 니은 첨가, 컴마 비어마, 니은 첨가 비어마가 적용돼요. 자, 요거 적으면 되죠. 몇 일, 이렇게 발음되며 4를 첨가할 때 평파름하가 적용되고 연음이 되어 몇 일로 발음이 된다. 몇 일로 적으면 몇 일 또는 몇 일로 발음되는데 실제 발음은 며칠이잖아. 실제 발음은 며칠이잖아. 이도 저도 아니야. 따라서 실제 발음을 존중하면 며칠로 적을 수밖에 없다. 며칠로 적을 수밖에 없다. 왜 며칠로 적을 수밖에 없느냐? 만약에 몇 일로 적으면 며칠 발음이 안 나와. 몇 일 내지는 몇 일로 발음된다는 거지. 그럼 며칠로 발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그대로 표기를 적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며칠로.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게 몇월 며칠은 2002학년도에 우리 수행평가가 적용된 시점이에요. 그때 수행평가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수행평가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 몇월 며칠을 준 거예요. 몇월 며칠을 줬습니다. 그때 몇월 며칠 주고 어떻게 발음돼야 되느냐? 몇 일로 발음돼야 된다. 몇 일로 발음돼야 된다. 이게 수행평가 본보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이 학자들이 몇 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제시하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가만히 보니 또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학자들이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죠? 주어진 예문에 맞게끔 문제를 풀어줘야지 배경 지식을 있다고 해서 외워서는 안 된다. 문법처럼 외워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분 단권화 시킨다, 외운다, 암기한다.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그러면 그럼 선생님 결국은 몇 일이 맞고 몇 일은 틀렸단 말이죠. 아니라니까요. 몇 일로 주장할 수도 있고 몇 일로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일 뿐이죠. 관점의 차이일 뿐이죠.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다음은 합성어 유형에 하여 합성어. 다음은 합성어 유형에 관하여 교수학습하고자 모은 요거 자료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 달라. 자, 요것도 상당히 참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어진 조건을 줬어요. 어떤 걸 이 본문에 줬는지 잘 한번 보세요. 합성어는 동사적 합성어와 비동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합성어에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별법으로 이루어진 것과 우리말의 일반적이지, 여기 일반적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일반적인 단어별법으로 이루어진 것과 우리말의 일반적이지 못한 단어별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 전자를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별, 요걸 동사적 합성을 하고, 후자 일반적이지 못한 단어별법, 요걸 비동사적 합성을 한다. 자, 그 다음 내가 하나 더 줬어요. 또한 동사적 합성어는 동사론적인 시각에서 볼 때 연결된 방식이 문장에서의 동그라미 구의 구성 방식과 일치한다. 이에 비해 비동사적 합성어는 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결합 방식으로 해준다. 내가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단어별법, 또 하나는 구구성. 자, 그렇다면 자료가 1, 2, 3이 나오고 작성 방법입니다. 자료 1, 3에서 기억에 해당할 수도 있고 니은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찾아서 그 근거를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이를 통이냐 비통이냐, 이를 통이냐 비통이냐, 3번을 통이냐 비통이냐, 아니 둘 다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걸 한번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인물입니다. 형태론 합성어. 자, 여기 보면 거기 처음에는요, 합성어 형성의 절차가 거의 정상적인 단어별, 일반적인 정상적인
형성 절차가 동사 구성과 같은지에 따라 동사적 합성어, 비동사적 합성어, 특히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구, 절, 문장, 이게 동사 구성이거든. 근데 내가 주어 지을 때 구 구성이라고 본문에 주었잖아. 그러면 분석 한번 해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오륜 응용반 할 때, 즉 이론 마무리반 할 때 내가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촛불, 바닷가, 콧물, 이거 동사적 합성어야. 왜? 명사와 명사가 결합했잖아. 왼쪽 초하고 구하고 결합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동사적 합성어지.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시옷이 붙은 거야. 그건 내가 왜 책임져야 돼? 그 의문론 영역이잖아. 해서 사이시옷이 게재된 이 게재한 사이소리 현상은 형태론 영역을 벗어난 의문론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 나는 정상적이야. 저하고 불하고 난 정상적으로 붙었어.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의문 현상은 내가 책임져야 될 건 아니잖아. 우리 지금 형태론 하고 있지 않니? 나 정상적이잖아. 정상적으로 붙었잖아. 자, 그러자 가만히 있어봐. 너 비통이야. 왜 비통이야? 사이쇼트 같잖아. 내 탓 아니라니까. 어쨌든 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구에서는요, 이런 것이 결합됐을 때 사이쇼트하고 이런 거 없어. 물론 네 잘못 아닌 것은 알겠어. 그러더라도 결과가 시옷트 같잖아. 책임져야지. 책임져야지. 자, 그렇다면 이거는 구 구성에는요, 이렇게 결합했을 때 사이쇼시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구 구성 방식은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본문에 적어줬잖아요. 구 구성 방식이 어긋나면 비통이라고. 자, 이번엔 석그치기 살아생전 먹자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어간이 있으면 어미가 있어야 돼. 어간이 있으면 어미가 있어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다 있잖아. 석그치기 연결어미, 그 다음 살아생전 연결어미, 먹자판, 요것도 또 종결어미야. 어쨌든 어간이 있고 어미가 있잖아. 그 나는 통사적 합성어지. 그런데 잠깐만. 자, 거기까지는 내가 좋은데 자 이런 연결음이 종결음이 좋아. 근데 어미 뒤에 또다시 이렇게 명사가 오는 거,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아. 해수 밑에 통사적 합성어, 어간에 연결음이와 종결음이가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비통은요, 연결음이와 종결음이 뒤에 명사가 결합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어미 뒤에 이 명사가 온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비통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통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쓰디 쓰다 머나 멀다. 요거 마찬가지죠. 쓰디 쓰다 멀라 멀다예요. 니은 앞이 리얼 탈락. 요거 디나 연결음이 어간의 연결음이 어간, 어간의 연결음이 어간. 이거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통사적이죠. 어간의 연결음이 플러스 어간 구성은 우리 일반적인 단어 배울 법 맞습니다. 그런데 비통이래요. 왜? 앞에서 일반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쓰다 멀다 이런 일부 형용사에만 나타나요. 동사에는 이 무엇이 디나 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서 일부 형용사에만 볼 수 있다. 일부, 이렇게 일부 형용사에 쓰면 볼 수 있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일부 형용사. 이건 일반적이지 않잖아. 이건 일반적이지 않잖아. 아니, 동사 결합이면 왜 못 붙어? 아니, 일반적이라면 동사 형용사 다 붙어야지. 무엇이 연결어미가. 아니, 디라는 거, 나라는 거, 왜 일부 형용사만 붙느냐고. 그게 무슨 일반적이냐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풀입니다. 이런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점에서는 통사적 합성이나 사이쇼시 게재한 것은 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것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이는 어간의 연결어미와 종결어미가 결합된 것으로 통사적 합성어이나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뒤에 명사가 결합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3은 어간의 연결어미가 결합된 것으로 통사적 합성어이나 일부 형용사 결합에서만 볼 수 있으며 합성 동사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A형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B형입니다. B형의 1번은 동서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피동입니다. 피동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지난 시간에 요것을 이제 쭉 이 정리를 한번 했네요. 해서 사동 시험 문제 나왔죠. 몇 년 전에.
그런데 요 피동 있죠? 요 피동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동. 자, 해서 피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동의 구성 방식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동에서 피동이 될 때 어떤 문장 구조 변화가 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번입니다. 다음은 피동문을 학습하기 위한 자료이다. 피동문의 통사적 특징을 고려해. 통사적 특징을 했어요. 문장 성분, 문장 구성, 문장 어떤 위치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사적 특징을 고려하여 피동문 여부, 이게 피동문인지 아닌지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 달라. 자, 1번은 국어 문제가 철수에 의해 쉽게 풀어졌다. 이게 피동문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되죠. 능동문은요. 자, 철수가 국어 문제를 쉽게 풀었다. 뒤에 좀 이따 풀이할 때 할게요. 두 번째, 요즘 나는 도서관에 잘 가지지 않는다 밑줄. 나는 식당에서 우연히 진수를 보게 되었다 밑줄.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진수가 도둑에게 협박을 당했다 밑줄. 영수가 상서로부터 구박을 받았다 밑줄. 이 당하다 받았다 이거는요, 어휘 자체가 피동이에요. 어떤 문장 구조의 변화로 인한 피동이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는 어휘적 피동이라 그래요. 어휘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어휘적 피동이라 그러는데, 동사적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피동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위에서 동사적 특징을 고려하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작성 방법을 한번 봅시다. 작성 방법을 봤더니요, 피동문 1을 바탕으로 이의 피동문 여부, 이 기억 니은이 피동문인지 아닌지를 통사적 측면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피동문 1을 바탕으로 3의 피동문 여부를 문법적 측면에서, 마찬가지 이야기죠. 이거는 어휘적인 측면이고 문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되느냐, 근거와 함께 설명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유인물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거기에 통사론 그리고 피동과 능동 기본적인 내용을 적어두었어요. 잘 한번 읽어봅니다. 피동은 당하는 거, 능동은 제 힘으로 하는 거. 자, 그리고 2번의 동그라미, 피동의 실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라고 그러죠. 파생적 피동은요, 이 피동사에 의한 거, 피동 접사에 의한 거. 그 다음 통사적 피동문은요, 뒤에 있죠. 거기 보면 우리 예전에는 어지다인데 7차 교회 문법에서는 게되다도 집어넣었어요. 다시 13쪽 원위치. 자, 이 희릭이 이런 피동 접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7차에서는요, 되도 집어넣었어요. 니은에 있죠? 되도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문입니다. 우리 그동안 어지다예요. 그런데 이 어지다였는데 이번에 7차에서는 게되다도 집어넣었어요. 니은입니다. 그리고 이 피동인데 또 어지다를 넣어 이중피동, 이거는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 문제 제기는 뭐냐면, 이게 의미상 봤을 때 피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 피동은 당하는 거예요. 남에게 당하는 건데 저절로 풀어졌다며. 그럼 당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방이 갑자기 밝아졌다, 이건 당한 게 아니라 상태 변화잖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유명한 이야기들이죠, 그죠? 의미상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지금 문법상, 통사상 입장에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에 어휘적 피동. 요거는요, 어휘적 피동을 가진 문장인데, 당하다 받다, 태어날 때부터 이 어휘 자체가 피동의 의미가 있어요. 문법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휘적 피동은요, 학교 문법에서 피동문으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 지금 문제 풀이와 관계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게 관계 있어요. 피동문 형성, 그래서 파생적 피동문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예문을 반드시 표시해 주세요. 경찰관이 도둑을 잡았다, 도둑이 경찰관에게 잡혔다. 자, 피동은요, 능동에서 피동이 되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능동문은요, 타동사문이에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가진단 말이죠. 그럼 이 주어 목적어가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주어가 부사가 되잖아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자, 밑에 어지다도 마찬가지예요. 철수가 그의 오해를 풀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목적어가 주어가 되어 그의 오해가 주어가 부사가 되어 그의 오해가 철수에 의해 풀어졌다. 이런 문장 구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문장 구조 변화가 있어야 돼요. 특히 주어와 목적어의 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동문이 아닌 어지다 구문이 나오죠. 한번 봅시다. 우선 1번은요, 문장 구조의 변화가 있는 거 맞죠? 철수가 그 문제를 풀었다. 그 문제가 철수에 풀어졌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자 다시 주어, 부사어, 서술어 됐어요. 밑에 2번입니다. 어지다 구문, 다음의 어지다 구문은 피동을 보기 어렵다. 왜? 문장 구조의 변화가 없다는 거지. 문장 구조의 변화가 없다는 거지. 요즘은 그 가게 잘 가지잖아요. 가지 않아요. 주어 변화 없어요. 보세요. 요즘은 나는 그 가게에 잘 가지 않아요. 나는 그 가게에 잘 가지 않아요. 이 가지 않아요가 그저 가지잖아요. 아지다만 붙였죠. 주어 변화 없습니다. 주어의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슬펐어요. 나는 슬퍼졌어요. 주어 변화 없어요. 해가 뜨니까 갑자기 주변이 환하다. 주변이 환해진다. 주어 없어요. 변화 없어요. 공사를 해서 길이 넓었다. 길이 넓어졌다. 주어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주어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에서 분명히 주어 변화가 있었어요. 그죠? 이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으로 갈 때는요, 부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주로 자동사나 형용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자동사나 형용사, 이 자동사나 형용사에 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 견해 두 번째, 방금 이야기했죠. 자동사에 의해서 이런 경우 많다. 요즘은 전람회도 잘 가지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에도 없이 울려가니 울어지겠니? 그 다음 밑에 보면 형용사를 동사로 바꾼 일이 있기도 해요.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네요. 귀가 시간이 점점 늦네요. 근데 아무 변화 없이 늦어지네요. 아지다 어지다만 붙었잖아. 학교가 달라지니 학교가 다르니 주어 변화가 없잖아. 그렇지? 그 친구하고도 좀 멀어지구나 멀구나. 자, 그 다음 개되다도 마찬가지예요. 곧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주어 변화 없죠. 우연히 철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히 철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철수를 목적어 변화 없죠. 우리 앞에서 능동에서 피동이 된다. 그럴 때 아주 중요한 게 주어와 목적어의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한번 봅시다. 거기 1번에 기역과 니은은 주어와 목적어의 변화가 없다는 거지. 이 주어하고 목적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리고 만나다 그런데 앞에 철수를 이것도 변화가 없잖아 해서 거기 4번에 보면 주어와 목적의 문법적 변화라는 피동 표현 기준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 피동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어 목적의 변화, 이게 피동의 기준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서 6번에 이제 되다, 개되다, 이 개되다를 7차학교에서 집어넣었다 피동으로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 17쪽입니다. 자, 거기 17쪽에 보면 4번에 역시 똑같은 이야기죠. 주어 목적어, 주어와 목적의 문법적 변화라는 피동 표현 기준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피동법 차원의 피동 표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다. 요거 통사적 입장에서 주어 목적의 변화가 없다. 중요한 이야기지. 자, 그렇다면 분석 들어갑니다. 우리 이런 문제였어요. 국어 문제가 철수에 쉽게 풀어졌다. 이게 피동이죠. 그럼 이 능동은요, 철수가 국어 문제를 쉽게 풀었다. 요거였죠. 그러면 주어 목적어 서술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국어 문제가 철수에 쉽게 풀어졌다. 바로 주어 부사 이런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요즘 나는 도서관에 잘 가지지 않는다. 요거는 가지 않는다인데 가지지 않는다. 아지다만 들어갔죠. 그러니까 주어, 이 주어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주어의 변화가 없다. 자, 두 번째, 나는 식당에서 우연히 진수를 보았다. 그런데 보게 되었다. 개되다만 붙인 것이죠. 그래서 봤더니 나는 진수를 그대로 남아있죠. 해서 요거 주어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목적어, 이 목적어의 변화가 없다. 바로 이렇게 되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민수가 도둑에게 협박을 당했다. 영수가 상사로부터 구박을 받았다. 이렇게 당했다, 받았다. 이것은 바로 어휘적 피동이 되겠죠. 이런 어휘적 피동은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피동문으로 보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총정리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2는 1과 달리 각각 주어 목적어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이 주어하고 목적어, 이 주어와 목적어가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주어와 목적어의 동사적 변화가 일어나는 피동 표현 기준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피동문으로 설정할 수 없다. 3은 당했다와 받았다라는 어휘 자체가 피동의 의미로 쓰인 것이로 피동 표현 아지다 어지다 이와 같은 문법적 변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거 보세요. 피동 그러면요 앞에서 동사적 또는 문법적 그랬잖아. 그렇다면 우리 문장 구조의 변화라든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형태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피동 접사가 붙는다든지 아니면 아지다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붙어서 문장 구조의 변화가 와야 된다든지 이런 게 문법적 변화거든요. 바로 이런 게 문법적 변화예요. 그런데 당하다 받다는요 어휘 자체가 피동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문법적 변화가 없으므로 피동문으로 설정할 수 없다. 피동문으로 설정할 수 없다.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바로 피동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